식생활 문화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보다도 앞서왔으며 종합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 한국은 집과 옷에서는 물론 음식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일으켜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대와 함께 한국인의 옷차림과 입맛도 바뀌어져 왔다. 서구화되어가는 우리의 생활. 서구식 식품이 백화점, 슈퍼마켓에 자리를 가득 메우지만은 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것을 이어가며 다시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다. 옛부터 떡집이 있던 이곳 종로 낙원동 골목. 3대째 고유의 옛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떡집이 있다.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떡솜씨를 자랑하는 낙원 떡집. 오직 손으로만 일일이 떡을 빚는 것을 고집하며 옛 전통의 맛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궁중에서는 요리를 만들어 임금께 바치면은 임금은 신하에게 하사도 했다고 한다. 조선 왕조 궁중 음식 기능 보유자 황혜선 여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손맛을 익혀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혼인이나 회갑잔치 등 큰 상을 차릴 때 많이 쓰이는 꽃절편이다. 한국인은 떡만 배부르게 먹었던 게 아니라 온갖 길상에 나타난 멋도 즐겼던 것이다. 서울 인왕산 기슭에 자리한 배움의 터 배화여자 전문대학. 이곳 전통 조리과는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도 맛의 문화를 이어가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지금 학생들은 돌상에 올릴 떡을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떡은 먹는 음식에 그치지 않고 일생의 통과 의례에 꼭 따랐어야 하는 축복과 기원의 성찬으로 더 뜻이 있다. 밀려드는 서구 문화 속에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내일의 어머니들은 2년간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고자 5,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민족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떡을 만들어 전통 떡 전시회를 열었다. 떡을 조리법 중심으로 분류하면은 시루에 쪄서 완성하는 찐떡, 찐 다음 쳐서 만드는 친떡, 기름에 지져가며 모양을 낸 지진떡, 찰가루 반죽을 삶은 떡 등이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행사가 열렸다. 서울 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학생들의
떡문화 큰 잔치이다. 이 전시회는 우리의 떡들을 체계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떡은 쌀과 잡곡을 이용한 단순한 별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신명들께 감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쳐졌다. 떡의 재료가 쌀, 콩, 기장, 수수, 조 등이었던 것이 7세기경 불교 문화의 융성과 농업경제 향상으로 떡의 재료도 다양해져서 또 한층 다채로운 떡 문화를 이루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대에는 관혼상제에 따른 의식과 이에 걸맞는 음식이 발달했다. 이와 함께 음식이면서도 장식의 아름다움을 갖춘 떡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높은 격조를 이루었다. 중요 민속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온양 민속박물관. 이 박물관에 소장된 떡을 만드는 기구들은 흔히 농가에 하나쯤은 있었던 농기구들이었지만은 지금은 민속박물관이 아니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일찍부터 발달된 농경문화로 추수의 감사와 신께 드리는 헌물에 떡이 쓰였다. 여기서 우리는 재래적인 방법으로 떡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떡의 재료는 쌀이 그 주종을 이룬다. 여러 종류의 떡 중에서 일상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떡은 시루떡과 친떡이다. 시루떡은 증병이라고 해서 찹쌀로 친 차시루떡과 맵쌀로 찐 매시루떡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매시루떡은 맵쌀을 절구에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를 사용한다. 맵쌀 가루를 구멍 뚫린 시루에 깔기를 넣어서 앉힌다. 솥 안에는 물을 적당히 넣고 끓이며 물이 끓는 동안 떡 안치기를 한다. 켜 없이 하는 설기나 버무리 방법이 있고 고물을 켜놓는 켜떡이 있다. 켜의 두께가 고루되도록 떡가루 분량을 나누어서 편편하게 하고 떡가루를 다 안친 다음에는 삶은 팥고물을 고루 뿌린다. 시루국을 잘 붙들어 기울어지지 않게 시루떡을 솥에 건다. 손 밑에 불길이 고루 닿아서 김이 앞뒤로 퍼져 올라야 떡이 잘 쪄진다. 집방석을 마루로 내려놓고 시루를 그 위에 떼어 반듯하게 놓는다. 덮었던 배벼자기를 걷고 한 김이 나가기를 기다린다. 떡이 어느 정도 식은 후에 보통 4, 6등분으로 썰어서 넓적한 큰 나무 주걱으로 받쳐서 안반이나 목판에 내어놓는다. 친떡은 나달을 그대로 또는 가루를 내어서 익힌 다음에
안반이나 절구해서 매우 쳐서 만든 떡이다. 떡은 가장 대표적인 별식으로 우리 속담에 밥 위에 떡이라는 말이 있다. 밥 먹는 배 다르고 떡 먹는 배 다르다고도 했다. 한국인의 삶의 참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절기에 따라 지켜지는 세시 풍속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명절 행사는 농경 의례적인 것과 민족의 재전과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명절이면은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오손도손 설빔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큰 기쁨 중에 하나다. 빚어진 송편의 모양새를 놓고 처녀들은 미래의 낭군을, 임산부들은 장차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점쳤다고 한다. 비록 서툰 솜씨라고 해도 정성껏 빚어서 잘된 것은 조상과 우더른 몫이 된다. 떡과 한과는 시식과 절식으로 사용됐으며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정표로도 쓰였다. 떡과 함께 우리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 한과, 그중 대표적인 강정을 만들어 본다. 불린 찹쌀을 곱게 찧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쌀가루와 술 그리고 설탕과 물을 넣고 되직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익힌다. 잘 익은 후에 꺼내서 절구에 넣고 찧은 다음에 도마에 밀가루를 펴고 반죽을 쏟는다. 마른 강정을 먼저 참기름에 넣어서 잠깐 불린다. 따뜻한 기름을 그릇에 조금 담아서 불린 강정을 넣고 반죽 모양이 반듯해지게 한 뒤에 약간 부풀어 올랐을 때 꺼낸다. 이것을 다시 끓는 기름에 넣어서 뒤적거리며 휘저어서 위로 떠오르면은 건져서 기름을 빼낸다. 튀긴 강정에 조청이나 꿀을 바르고 고명을 묻힌다. 강정은 혼례식이 끝나면은 사돈집에 정표로서 보내는 귀중한 선물이기도 하다. 한과는 그 모양새도 꽃 모양의 술을 놓는 등 다양하다. 공장이 아닌 안방에 둘러앉아 만드는 한과 역시 수요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떡과 한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한 통과 의례에서 빠져서는 안 될 품목이다. 먼저 명절 때 떡을 만들어서 조상님께 올리고 그것을 자손들이 나누어 먹는다. 떡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백일과 돌, 생일 등을 맞고 혼인, 회갑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거쳐서 함께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부부는 시부모님께 회백을 드리는데 대추로 장식한 시루떡은 없어서는 안 될 성찬이 되기도 한다. 일생에 있어서 큰 잔치인 회갑년에는 가전편에 웃기를 얹어서 화려함을 더하게 하여 장수를 기원하면서 한층 연회 분위기의 격조를 높였다. 또한 떡은 계절에 따라서 절식으로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설날에는 흰떡을, 5월 단오에는 수리치떡을 해먹었다. 8월 한가위에는 오려 송편을 만들어서 조상님께 올리기도 했다. 서양의 목축 문화는 옛부터 신께 드리는 중요한 제물로 동물이 사용되었지만 농업이 위주인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께 드리는 중요한 예물이 곡식과 떡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떡은 한국 민족의 정서와 문화에 떼어놓을 수 없는 신성한 음식이기도 하다. 떡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우리가 풍류 있는 정서적인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한 떡은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계속 꼽혀올 것이다.